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네, 스페인 국채금리가 다시 자산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유럽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어제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784포인트의 소폭 내려 출발한 지수는 장중에 1790점 위로 반등하기도 했지만 장중 저점이 1781포인트, 1780점에 대한 저점 테스트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다시 매도로 전환한 상황에서 지수 낙폭이 커지기도 했지만 개인 쪽에서 매수 전환하며 손바꿈 일어나 약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프로그램 매수 물량도 1,20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 물량이 490억 원 정도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50억 원, 기관 쪽에서 400억 원 팔고 있습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3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1,786포인트 가리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코스닥은 오늘 장중 반등을 한 번도 시도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1,470선 아래로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진 모습인데요. 오늘은 46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장 초반과는 조금 엇갈립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팔고 있고요. 개인만 사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70억 원, 기관 쪽에서 4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은 110억 원 정도입니다. 지수는 어제보다 낙폭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낙폭 1% 넘게 내리면서 465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역시 스페인 재정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원달러 환율은 3일째 오르는데요. 1,150원대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현재 1,148원과 1,149원대에서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월말 내고 물량의 1,150원 선에서 저항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당분간 달러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50전 오른 1,148원 1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 봤고요.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지금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가격까지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전문가와 직접 통화 또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장 분석과 함께 대응 전략도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이 공매도 금지 해제 5개월 만에 다시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태가 위급하다라는 거겠죠?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스페인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3개월간 금지했지만 이탈리아도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일주일간 금지한 것으로 지금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작년 8월 이후에 증시에서 급락이 나왔을 때 전 세계 증권기관들이 공조화를 통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했던 상황과 지금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네이키드 숏셀링을 금지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시장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은 투기꾼들로부터 하여금 방향과 추세가 결정지어진 다음에 트렌드 형성을 미리 사전에 좀 차단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빠졌으면 하고 바라지만 시장이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현실화되거나 시장에 충분히 방어되거나 하지 않은 상황도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볼 때는 2011년 하반기에 시행되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분명히 작년 하반기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분석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409 정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고요.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2.49%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상황을 보시면 T노트 같은 경우에 3% 위에서 움직였고요. T빌 같은 경우는 2% 전후의 수익률을 보였었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금융시장 환경 자체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안전자산 선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독일의 1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가 발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가 내년 7월 24일 만기 국채 27억 300만 유로를 발행을 했는데 마이너스 0.0540%에 발행되면서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안전자산 선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위험 수준 상황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아닌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로화 급락 추세가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다는 측면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독일의 주간지 슈피겔에서는 국제통화기금에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IMF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9월 중에 또 채무 불이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가 추가 구제금융 재협상에서 트로이카 측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좀 압박 카드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외환시장에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지금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유로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됨과 동시에 갑작스럽게 수직 하락하면서 유로화가 급전 직하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임을 충분히 감안해 보면 작년에 유로 달러 주봉상에서 작년 하반기에 했던 밸류에이션 밸류와 지금 상황의 유로 달러의 최근 급락상의 밸류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즉 작년 하반기엔 1유로당 1.4불 했을 때의 상황이고요. 지금은 1유로당 1.2불 할 때의 상황인데 이것이 보면 역사적으로 유로 달러가 1.2불대에 근접했을 상황은 리먼 사태 이후에 2010년에 처음이었고요. 따라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러한 1.2불대 라인이 깨지면서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는 유로화의 몰락이 어느 정도 목전에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적극적인 시장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는 반복되는 전저점 테스트가 조금 일정 부분 완료가 되고 반등을 조금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장 상황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봤었는데 제 예측과는 달리 지금은 또다시 반복되는 전저점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전저점 테스트 같은 경우 길어봐야 3차례 또는 4차례 정도의 테스트가 일반적인데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5차례의 전저점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절대적으로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상단을 놓고 해도 시장 상황을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단을 터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하단이 붕괴될 시에는 상당히 좀 문제점화되는 시간이 많이 오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보수적 시장 대응이 바람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골드 가격 동향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을 강조드립니다. 지금은 달러 강세의 기조 자체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골드 가격은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골드 가격 상승을 동반한 또한 자산 시장의 상승이 담보되지 않는 한 시장이 상승 추세로 완연하게 접어들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런 측면보다는 금가격이 상승 추세로 조금 넘어가 주느냐 또는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가치가 급전직하지 않고 이 선에서 방어가 되느냐 이 시점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강력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언급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시장 대응 전략이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적립식 펀드라든지 일반형 펀드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들이 계신다 그러면 적립식 펀드의 추가 납입을 일단 잠시 좀 홀딩 시켜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은 현금을 좀 일부는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 대응 상황을 향후에 확인한 후에 그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로 들어가고 있는 자금을 일단은 좀 중지시키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것은 시장 자체가 붕괴된다는 측면에서 강조드리는 것이 아니라 변곡점의 변동성이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강조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간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시장 대응하면서 방어적인 전략 속에서 해법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직접 투자를 통한 분할 매수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즉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지지점이 돼서 상승으로 터닝해 준다 그러면 간접
상품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보잘것이 없어질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여기서 저점을 형성해서 반등할 시에는 직접 투자를 통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수익률 회복 시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현금화가 일부러 안 돼 있긴 하지만 여유 자금이라든지 추가 재투자 자금이 마련돼 있다 그러면 그런 자금을 활용할 것을 저는 권유드리고요. 오히려 지금은 해외 펀드 같은 경우에 수익률 내기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해외 펀드 같은 경우 판매해가지고 오히려 직접 투자를 통한 분할 매수 대응이 필요한데 그 직접 투자에 대한 분할 매수의 구체적인 종목들은 일단은 제일 1순위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ETF에 대한 투자가 강력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개별적인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시장이 여기서 하향 안정화돼서 다시금 반등 기조를 위한 바닥 다지기 진행된다 그러면 최근에 제일모직과 동양기전의 주가가 조금씩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점 분할 매수의 시기가 아닌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일부 모 분석기관에서는 17만 원 타겟 목표 프라이스의 가격까지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최근에 일반적인 섬유나 의복, 모직 회사에서 완전하게 IT 기업으로 탈바꿈되면서 성장성이 담보되는 그러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가질 종목으로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직접 투자를 통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관련 종목들까지 모두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드리는데요. 앞서 들었듯이 투자 전략 세우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고민 많으신 분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을 통해 전문가와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바로 상담 예,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네. 네. 매수하신 종목명이 어떤 건가요?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지금 혹시 TV 볼륨으로 제 목소리... 저는 그 네. 아침에, 네네. 저기 시청자님 센TV 지금- 보면서 아침에요. 네. 그, 신청환 대표님이, 예. 조선주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어떤 종목인지 일등 시청자님 지금 현대중공업. TV 볼륨 켜놓고 계신 거라면요. 제 예. 목소리 TV 말고 수화기 통해 들려주세요. 답변이 조금 늦어질 예. 수 있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현대중공업이고요. 종목인가요? 네. 저기 31만 원에 60%. 31만 원에 60%시고요. 다른 종목은요? 신세계 신세계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습니까? 26만 원에 20%.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 저희 정태근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현대중공업과 신세계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두 종목 살펴봐달라고 문의 주셨어요. 현대중공업과 신세계인데요. 현대중공업은 30만 7천 원에 31만 원에 비중이 60% 그리고 신세계는 26만 원에 비중이 20%입니다. 이 두 종목은 옆에 계신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자, 현대중공업. 이전에 제가 현대모비스 차트 보게 되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 종목이 뭐였죠? 하여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화학적 혼합석이었죠. 비교를 하게 되면서 왜 지지선을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현대중공업 뭐 어차피 일을 하신 김에 그 화면 같이 보시면서 이것도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같이 보게 된다면은, 자, 이 회사의 어떤 그 매출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을 보게 된다면 선박이 34%입니다. 물론, 컨테이너선, LNG선, 뭐, 군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막 가장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해상 구조물이 이게 해양 플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양 플랜트고, 기타가 46.4%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뭘까요? 현대중공업이 어떤 조선주로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요거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게 된다면 플랜트라든지 엔진 기계, 전자 시스템, 그리고 건설 장비, 하이브리드카, 태양광, 풍력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런 매출 구조가 아니었는데 그만큼 현대중공업 매출 구조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선박이 그만큼 돈이 지금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부분을 현대중공업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그리고 두산 엔진과 마찬가지로 그 선박 엔진, 그리고 전기 전자 시스템 IT 쪽으로 진출했죠. 하이브리드카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 같은 제가 2차 전지라든지 그 태양광 발전, 뭐 풍력 발전 이런 어떤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던 선박 사업이 지금 안 되죠. 선박 수주가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카 하고 있고, 그리고 엔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돼요. 태양광, 풍력 지금 업황 안 좋죠. 지금 그 현대중공업은 어떤 매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없어요. 단지 지금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조선이란 그 세계 1위 조선 회사는 그런 닉네임 하나만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보세요. 넘어가 버렸네. 자, 보시면 매출도 지금 실적도 같이 볼 건데 지금 실적도 보게 된다면 계속해서 감소하잖아요. 지금. 계속 감소하잖아요. 큰 전체로 봤을 때. 자, 작년 1분기 때 작년 1분기 때 잘 될 때가 1조 7천억입니다. 1조 7천억 했던 영업이익이 현재 6,800억 그 이하까지도 현재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6천억 이하도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현재 3분의 1토막이 현재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그만큼 수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왜 사요? 왜? 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사실 때 누가 얘기해서 샀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어떤 이런 제가 무슨 뭐 사시처럼 공부하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알잖아요. 종목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지식은 갖추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해야 적어도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30만 7천에 사가 지금 21만 5천 원이에요. 누가 추천해서 샀어요? 그 사람의 책임을 져줍니까? 안 져주잖아요. 결국 본인 책임이잖아요. 왜 그렇게 매매를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해 4분기까지도 솔직히 안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회사죠? 다른 회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선업 회사들의 그 상선 도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만드는, 컨테이너선 그 운반선 만드는 그 공간, 거기가 다 비었어요. 그만큼 수주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세요. 그냥 파시고, 적어도 진짜 이게 안 빠지는 구간이 나오면 좀 가지고 있으라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잘 보세요. 일봉 차트 보면 이게 어디서 바닥 잡을 줄 알고 갖고 있으라 그럽니까? 자, 여기 보세요. 바닥 잡았어서 25만 원 안 빠졌었잖아요. 이런 자리가 왔더라도 또 빠져버리는데 다시 한번 이런 자리 오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계속 빠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누구나 봐도 바닥이라고 말할 수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파실 수 있다면 좀 파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신세계. 자, 신세계 볼게요. 자, 신세계 뭐 하는 회사입니까? 대표적인 유통업체죠. 그리고 이마트까지 떨어져 내면서 대표적인 백화점 유통업체죠. 이 회사도 재무제표 좀 같이 보도 요즘 마찬가지로 공부 같이 해볼게요. 제가 왜 종목 상담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지. 자, 보세요. 대형마트 부분이 56.6%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그 분할이 됐죠. 그러니까 신세계라는 회사, 지주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세계라는 회사 속에 이마트도 있고 그리고 백화점 사업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인점 부분, 백화점 부분 이렇게 합쳐져 갖고 그게 지분법 이익이 대형마트 부분 56.6%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 부분 23.8%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실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적 보면은 지금 예상치가 678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2분기가 4월달, 5월달, 6월달이죠. 4월달에 영업이익이 176억이고요. 그리고 5월달 영업이익이 186억, 그리고 6월달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10% 감소한 148억입니다. 요거 합쳐보니까 51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합산해서 어떤 실적이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678억이 안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감소를 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감소를 하겠죠. 전분기 689억이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731억에서 어쨌든 감소입니다.
실적 안 나오는 회사의 주가를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올 게 뻔하니까 보세요. 외국인 산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기관도 어떻게 됩니까? 기관 무작정 팔죠. 기관도 왜 팔겠습니까? 실적 안 나오잖아요. 지금 유통업체 안 좋죠. 할인점 일요일날 토요일날 영업 못하게 막아놨죠. 그리고 지금 백화점에서 세일을 해도 옷이 물건이 안 팔립니다. 원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명품은 그래도 백화점에서 계속 잘 팔렸습니다. 근데 명품 매출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신세계 같은 경우에 할인점 매출 그리고 백화점 매출 둘 다 안 됩니다. 많이 빠졌다고 해서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고요. 많이 빠진 다음에 적어도 주가가 안 빠진 구간이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신세계를 만약 예를 들게요. 신세계라는 종목을 사고 싶어요. 빠지고 있을 땐 사는 게 아니라 근데 빠지고 있는데 못 사고 이제는 안 빠져요. 안 빠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안 빠지는 구간 속에서 백화점 매출 그리고 한인점 매출이 이제는 돌아서 줄 것이다. 이런 적어도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 저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덥석덥석 사는 게 아니고요. 네. 자, 이것도 보세요. 26만 원에 덜컥 사갖고 지금 18만 원이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데요? 금감원 가서 얘기하실 거예요? 경찰서 가서 얘기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덥석덥석 삽니까? 이 종목을. 사이버머니 가지고 주식 매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래놓고 나중에 전문가 욕하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매수 버튼 누가 누릅니까? 본인이 누르잖아요. 생각을 좀 최선의 공부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전문가 조언을 받으세요. 전문가 조언은 본인이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을 때 받게 된다면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전혀 전무한 지식 속에서 이런 무작정 종목 사기는 독이 되는 거예요. 비중 60%, 비중 20%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버틸 수 있다면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자, 일단은 현대중공업하고 신세계가 똑같이 결론을 내드릴게요. 버틸 수 있다면은 버티시고요. 물론 더 빠질 것 같습니다. 근데 버틸 수 있다면 버티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너무 힘들다면 자르세요. 그게 제가 보기엔 답인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본인이 선택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과 신세계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정태근 팀장님도 너무 속상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시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참고하셔서 일단은 지금 정리하시는 게 부담스럽다면 버텨보자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0810번님 오늘도 첫 번째로 문자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현대모비스 28만 6천 원에 매수하셨대요. 비중이 1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이분 수익 중이세요. 요즘같이 대응하기 어려운 장에 수익 중이신데 아무래도 언제쯤 수익 실현을 할지 이 자리 찾는 게 고민이신가 봐요. 어떻습니까? 현대모비스 제가 뭐 저번 주인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대모비스는 참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지금 뭐 방금 전에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럼 간략하게 이제 공부를 시켜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현재 지금 뭐 코스피 PER이 10배 정도 수준인데 현대모비스는 8배에서 거래되고 있고 뭐 현대기아차는 6배에서 7배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대표하는 주식인데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장이 빠지는 상태에서도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지금 28만 6천 원이시면 네. 약간 수익권인데 제가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 31만 원 정도로 잡고 2차적으로는 한 35만 원까지로 잡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고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 코스피 거래소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현재 지금 지지받고 있는 1780선이 무너지면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투매가 나온다면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고 수급이 좋다고 하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반 매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관계로 지금 만약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1780선이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1차 31만 원에서 50% 터시고 나머지 50%는 35만 원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1780을 지지받지 못하고 네. 1780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은 현대모비스를 현재 가격에서 한 50%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50% 정도는 30만 원 초반에서 아니면 29만 원 후반 요 사이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780 코스피 지지 여부에 따라 조금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더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479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달아서 현대자 들어간 종목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이번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71,200원에 비중이 40%신데 역시 신저점을 오늘 또 형성하는 종목이거든요. 지금 손절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전망과 함께 말이죠. 네. 네. 일단 손절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 미리 하시지 그랬어요. 지금 너무 좀 늦지 않았나요? 71,200원이면 적어도 7만 원 이게 날짜를 보게 되면은 5월 30일이죠. 5월 30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한번 7만 원 저항 받았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화면에 표시해 드릴게요. 자, 차고 난 뒤에 보시면은 자, 이번에 어떤 의뢰하신 분은 두 번의 자리를 놓쳤습니다. 자, 5월 30일 여기서 한번 놓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6월 달에 이렇게 6만 원 지지가 나왔었죠. 그렇다면 오늘이 아니라 어제 6만 원 요 자리를 6만 천 원이라 할게요. 6만 천 원 이탈할 때 요 자리는 무조건 손절이 됐어야 됩니다. 지금 많이 늦었잖아요. 이렇게 종목을 사더라도 내가 종목을 잘못 샀더라도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버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팔자리 줘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다음부터 꼭 관찰을 좀 잘 하세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 이탈을 한다거나 돌파를 못하게 됐을 때는 그때 손절을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아까 그 정동 종목까지 그 시장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좀 불안합니다. 지금 종목들이 전저점을 거의 다 이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지금 1780포인트 이탈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가 안 빠져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삼성전자 오늘 유일하게 0.68% 올라갑니다. 만약에 오늘 삼성전자까지 같이 빠졌다면 제가 보기엔 1780포인트 도 이탈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상당히 좀 불안한데, 자, 일단은 뭐 지금 구간 너무 늦었잖아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일 쪽에서 만약에 시장이 1780포인트 깨지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진짜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너무 불안하시면 오늘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비중이 현재 40%인데 한 30%까지 줄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조금 그래도 나중에 물타기 할 여력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게 전망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안 좋아요.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독이 되는 부분하고 약이 되는 부분이 중동 쪽에 너무 수주가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중동 쪽에 수주가 너무 집중이 돼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리아 내전하고요. 그리고 그 이란 쪽하고 미국하고 트러블 생긴 것들이 어쩌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중동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리비아 내전 사태 이후에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재복구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있을 거지 이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얘기 나오죠. 라마단 뭐 기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뭐 공식적으로 인정한 파업이라 봐야 되겠죠. 그 기간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요. 그렇다면 뭐 발주라든지 수주가 멈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뭐 빠지진 않겠지만 올라갈 수는 없는 이유가 건설주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업황적으로 봤을 때 DTI 규제 푼다고 집값 집이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제 업황적인 부분도 안 좋고 대형 건설사들 뭐 해외 수주 같은 게 솔직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거 반등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손실을 많이 하게. 그래서 내일 쪽에서 만약 1780% 좀 지켜주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짧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하시고요. 하시고 40%에서 한 30%는 과감하게 손절하실 생각이 있다면 손절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건설 살펴봤고요.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로라가 들어왔네요. 8080번님의 종목입니다. 수고하세요. 오로라 5,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수익 실현 후에 재매수했는데 하락하네요. 전망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데요. 오로라는 정동호 전문가님. 맨 처음에 이제 종목을 받았을 때 마이너스 이제 손해 구간이라서 조금 부담이 됐었는데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재매수를 하신 거라면 좀 부담 없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로라는 이제 캐릭터 왕국, 이제 캐릭터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예전에 그 뽀로로인가 하는 뽀로로가 대히트를 치면서 이 관련주들을 찾기에 좀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관련주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뽀로로 이후에 로보카 폴리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북미에서도 히트를 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뽀로로 다음 후기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로라 같은 경우가 지금 캐릭터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로보카 폴리 등의 이렇게 왕국 캐릭터들을 전 세계 이제 80여 개국에 수출을 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지금 수급을 잠깐 보시면 수신에서 이제 연이어서 지속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을 잠깐 예상을 해보니까 오로라 자체는 지금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1,000억에 영업이익이 한 70억에서 80억 사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뭐 500억, 600억 사이에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PER 기준으로 해서 뭐 5.6배, 6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라서 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오로라가 뭐 2분기 실적부터 턴어라운드해서 본격적인 어닝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는 지금 장이 안 좋아서 잠깐 빠지는 거지 수급이나 차트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목표가는 6,4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잡겠는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에 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사이에 신규 매장을 오픈하기로 해서 중국에서의 성공도 이제 기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라는 만약에 4,500원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가격에서 6,400원까지 6,000원 초반까지는 지켜가 보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수익 내셨던 종목 오로라 4,500원 지지선만 잘 지지가 된다면 6,400원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680번님의 종목인데요. 한국선제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 매수하신 가격은 3,050원이시고요. 비중은 15%인데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이 점이 궁금하다고 하세요. 한국선제 어떻습니까? 보유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일단 저 같으면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딴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대선 테마 같은 경우 이제는 인맥 쪽이 아니라 정부 정책 쪽으로 보시라고. 그래서 벌써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 뭐 어떤 연으로 사신지 모르겠지만은 제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어쨌든 정부 정책적으로 잘 샀다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연관성 있기 때문에 잘 사셨습니다. 테마 잘 노리셨어요. 근데 단지 아쉬운 부분은 업종을 살 때는 코스피 대형주 업종을 살 때는 뭐라 말합니까? 대장주 사라 그러죠.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실수하신 게 대장주를 안 사시고 조금은 이등주를 사셨어요. 자, 한국선제 그거죠. 회사 해저터널 관련주죠. 이 회사가 제가 잠시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해저 케이블용 아모링 와이어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해저터널 관련 테마로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해저터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정부 정책과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이해찬 전 대표입니까? 하여튼 그 사람도 지금 이제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 민주통합당 그리고 새누리당 동시에 밀고 있죠. 정부 정책 상당히 연관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단지 아쉬운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울트라건설 쪽을 안 잡고 조금 이등주인 한국선제를 잡았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대장주 어떻게 움직이나 볼게요. 오늘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 보세요. 지금 이제 8.8% 막 들썩이잖아요. 자, 테마 형성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장주부터 움직이죠. 그리고 울트라건설 볼게요. 울트라건설도 좀 움직이긴 하지만 좀 작죠. 5.5% 움직이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한국선제 볼게요. 상승폭이 더 작죠. 자, 코스피가 움직일 땐 대장주 말 그대로 화학업종을 예를 들면 LG와 호남소액을 잡아야 되듯이 테마도 마찬가지로 대선 테마가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대장을 잡는 겁니다. 무조건. 이건 이유가 없어요. 왜 대장부터 움직이잖아요. 방금 보셨지 않습니까? 특수건설이 해저터널 대장주인데 제일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어쨌든 사시긴 잘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반등을 좀 줄 자리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현재 나와야 될 시나리오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거 화면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효성 OMB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패턴이 요즘에 세력 패턴이 비슷합니다. 1차적으로 올리죠. 올리고 난 다음에 조정받습니다. 어떻게 돼요? 거래량 감소하죠. 그러면서 지지력 보이고 난 다음에 2차 반등 나오죠. 자, 2차 반등 받으면서 거래량 늘으면서 올라가죠. 자, 거래량도 V자죠. 그리고 주가도 V자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제가 특수건설 볼게요. 특수건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1차 반등 나오죠. 거래량 늘어나죠. 그리고 거래량 죽죠. 그리고 조정받죠. 그리고 반등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 같이 터지죠. 거래량도 V자 나오죠. 자, 그리고 가지고 계신 한국선제 볼게요.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 조금 부족하죠.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은 거래량이 일단 줄어들었어요. 나왔죠. 근데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반등이 나올 때 어쨌든 거래량 유발이 안 되죠. 그렇다면은 지금
딴 거 필요 없고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효성 OMB라는 이제 특수거래소가 마찬가지로 거래량 같이 늘어나면서 반등 같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가랑 거래량이 같이 늘어난지 안 늘어난지 그걸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50원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줄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반등을 줬는데 이게 그 윗꼬리는 달고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차트 패턴, 제가 생각하는 패턴이 맞다면은 내일 쪽에서 양봉 하나 더 나올 겁니다. 양봉 하나 더 나올 건데 중요한 거는 마찬가지로 오늘 거래량보다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는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래량이 이렇게 V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거 나오면 일단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일 쪽에서 반등은 주지만은 똑같이 거래량이 안 늘어난다면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윗꼬리 달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쪽에서 판단을 하시고 3,050원은 분명히 줄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그리고 주가 V자 반등이 나오면은 가져가시고요. 그게 아니라 내일 쪽에 거래량 유발이 안 되면서 조금 윗꼬리 달쳐짐이 보인다면은 일단 빠져나온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전제 조건이 그대로 실행이 돼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굳이 정해본다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원래 테마주 같은 경우에 네. 최소한 뭐 제가 제 뭐 생각이긴 하지만 네.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한 30%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 3,050원이면은 한 3,900원 정도 되겠네요. 전적 고점까지는 되겠네요. 네. 그래서 30% 솔직히 테마주인데 그래서 30%는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테마주인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일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면 뭐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던 전제 손가락을 깔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3,900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3,850원 드릴게요. 그냥 3,850원 드리겠지만은 네. 만약에 내일 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에 예. 반대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은 일단 본전 쪽에서 본전이 한 3,100원 정도는 한번 수수료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게 제가 보기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 흐름이 중요할 것 같네요. 내일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실리게 된다면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회복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좀 전과 같이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연결 상태가 아직 좋지 못하나 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잠시 뒤에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정동웅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삼성 SDI가 들어왔습니다. 삼성 SDI는 5247번님의 종목인데요. 삼성 SDI 매수하신 가격이 14만 8천 원입니다. 비중이 10%신데 상담 꼭 부탁한다고 하시네요. 5247번님의 삼성 SDI 매수하신 가격은 14만 8천 원, 비중은 10%. 정 전문가님께 부탁드릴게요. 삼성 SDI 참 말이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뭐 대형주 중에서는 뭐 삼성테크인, 삼성 SDI, 뭐 최고로는 뭐 삼성전자를 꼽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삼성 관련주들이 특히 IT 쪽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뭐 대외 악재로 인해서 삼성 SDI도 지금 뭐 단기간 뭐 17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한 14만 원 부근까지 떨어진 모습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제 갤럭시 폰, 갤럭시 시리즈가 얼마나 팔리느냐에 따라서 삼성 SDI의 실적이 판가름됩니다. 아무래도 갤럭시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자체가 삼성 SDI에서 대부분 생산하는 전지이기 때문에 갤럭시 3나 뭐 갤럭시 노트 2 같은 게 지금 뭐 50일 만에 1,000만 대 돌파했다 이런 기사를 어제 접했었는데 삼성 SDI가 뭐 갤럭시 노트가 계속적으로 많이 팔리고 갤럭시 S3가 지속적으로 또 갤럭시 2에 이어서 많이 팔린다면 삼성 SDI 주가는 삼성전자를 따라서 지금 한 15만 원 이상 다시 17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삼성 SDI는 삼성전자랑 주가를 같이 동반해서 봐야 되는데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단기에 반등에 성공을 한 다음에 네. 지금 117만 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120만 원을 돌파해서 130만 원까지 간다면은 삼성 SDI가 충분히 다시 17만 원 부근까지 상승할 여력은 있습니다. 네. 그런데 IT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때는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 등의 비용 증가로 4분기에는 실적이 약간 3분기보다 꺾이는 수준일 거라고 전망이 되는데 3분기까지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 삼성 SDI도 같이 16만 5천 원에서 17만 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기사를 접했는데 뭐 갤럭시 시리즈가 예상보다 적게 팔렸다, 매출이 저조할 것이다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거나 증권가 분석이 나온다면 그때는 현재 가격에서 뭐 지금 손실폭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삼성 SDI를 손절을 하시고 항상 삼성전자 같이 차트를 보면서 삼성전자가 120만 원 돌파하고 130만 원 부근까지 가는지 보시고 17만 원, 16만 5천 원까지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 살펴보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O일이 들어왔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99,000원, 그리고 비중은 몇 퍼센트인가요? 70%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정태근 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 가격 때문이 아니라 비중 때문에 상당히 지금 후달릴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겁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중이 항상 많으면 이래요. 모르겠습니다. 뭐 신용 미수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러죠. 말라 그러는데 그게 다 여기서 나오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 미수 하시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빵빵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SO일도 지금 마찬가지로 99,000원에 70%. 이분 뭐 시장만 잘 가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비중이 많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중 같은 거에서 제가 말을 쓰면 안 드리는데 제가 비중 같은 거 솔직히 말씀 안 드려요. 왜? 비중 말씀드려도 어차피 안 지키거든요.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렇게 비중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조금 거기에 대한 어떤 감당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가장 큰 이유는 뭐 시장 때문이죠. 시장 때문에 가장 큰 이유 빠진다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건 유가가 다시 그 아래쪽으로 크게 밀려버렸죠. 4% 넘게 빠졌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유가가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스페인발 우려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분들 빠질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딴 게 없습니다. 시장이 다시 나아진다면 화학주 제일 먼저 움직일 거예요. IT 업종하고 금융업종하고요. 근데 금융업종 같은 경우 그 CD 다음 때문에 조금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후달려서 그렇지 스페인만 조금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만 잘 마무리되고 다시 뭐 시장이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은 화학업종, IT업종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시장에 대한 눈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전량 다 팔아라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9만 원까지는 보세요. 9만 원까지는 일단은 보시고 넉넉하게 9만 원까지 뭐 넉넉할 수가 없겠네요. 일단 매수가 대비 9만 원이면 좀 넉넉한 편인데 어쨌든 9만 원까지 보시고 9만 원을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은 한 70%에서 한 40%? 그 부분 좀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를 절어놓고 30% 보유하고 나중에 뭐 다시 한번 그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만약 9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은 한 70%에서 40%는 좀 덜어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건 말씀드릴 게 없어요. 화학업종 빠지는 건 시장밖에 이유를 지금 현재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O일 상담해 드렸습니다. 부산 사투리도 나왔네요. 후달리다. 재밌었습니다. 다음은요. 문자 들어왔어요. 8080번님. 오로라 진단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밖은 무지 덥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단문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다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기 참 어려워요. 시청자님? 예, 예. 네, 바로 상담 시작할게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 고민 많으시겠네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요? 24만 원에 네. 20% 되고요. 네, 다른 종목도 있으신가요? 대우조선이 저기 2만 원에 네, 어떤 종목이요? 대우중공업요. 대우조선해양이요? 조선주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대우조선해양 매수하신 가격이 2만 원이시라고요? 아니고 2만 5천 원 되는데 네, 대우조선해양 2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0%고요. 20%시고요. 네, 두 종목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나머지 끊어주시고. 네. 효성 하나 해주십시오. 네, 세 종목이요. 효성은요. 매수하신 가격은요? 9만 원요. 9만 원. 비중은 어떠십니까? 비중 20%요. 네, 비중은 20%. 총 세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세 종목인데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효성 9만 원에 비중 20%까지 정정감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세 종목을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두 번째 상담 네. 종목인데 간단하게 현대중공업은 할수 있을 것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 세계 조선 1위 그리고 플랜트 뭐 기계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가 최근 연간 수주 목표치 28%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중장비 부분에서 매출이 둔화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2분기 때 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제 마진 또한 하락으로 인해서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실적이 매우 악화되면서 2분기에 어닝 쇼크를 맞을 것이라는 증권가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가는 뭐 실적을 처음 반영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이제 3분기에는 실적이 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대오일뱅크가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현대차 매각 대금이 3분기에 인식되면서 순이익 기준으로 큰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잡아가야 되는데 지금 24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제가 단기로 생각하는 단기나 중기로 해서 현대중공업은 20만 원 이하면 저평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20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 그렇게 하면은 현대중공업을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매수를 하셔서 네. 매수하셨던 가격 24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효성은 다음에 상담을 해드리고요. 대우조선해양 한 종목 더 상담해 볼까요? 대우조선해양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대우조선해양은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한 해운주, 조선주 이렇게 조선주에 포함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서 그냥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개별주로 단일 종목으로 따로 움직일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는 그 시점에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만 원까지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네. 시점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7,000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정동홍 전문가, 정태근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왔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신 분들 내일 오후 1시 기회도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